얼마요? 자, 갑니다. 예. 아, 10만 원. 이 문제는 미트디트 기출이거든요. 오. 미트디트 기출이란 말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타입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미트디트요. 약학대 아닌가? 아니요, 이게 좀 의대 치대, 의대 치대 대학원 갈 때 뭐냐면 뭐 쳐야 되는 시험인데 아,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유명해졌다고요? 유명무실. 그래서 이름은 있으나 뭐냐면 이름은 있으나 뭐 효용은 거의 없는. 아,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미트디트라는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그뭐 의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시행은 하고 있으나 큰 의미가 없는 뭐 시험이 왜안 있습니다. 좋아해요? 예? 의사들의 그 의사들의 의사들의 그 권력을 권위 아니에요. 권력과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폐지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무슨 관련이 있어요? 시험 통과 못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 통과 못할까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새롭게 시험 쳐서 들어올 애들. 실험 쳐서 들어올. 원래 의대 가려면 원래 의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을 잘 쳐서. 의대 가려면 수능 잘 쳐서 의대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에서 오직 합법적인 의사가 되는 길은 수능을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능 쳐서 온 애들은 그 뭐냐 나이가 많은 애들이에요. 보통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애기들이죠. 그럼 애기들이면 기존의 그 의대 교수들,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들이 뭐냐면은 노예로 삼기 편하겠어요, 쉽겠어요? 편해요. 쉬워요. 매우 쉽죠. 왜냐하면 애기들이니까요. 쉽겠어요. 애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능 쳐서 막 온 학생들이니까 아, 세상 물정 알아요, 세상 물정 몰라요. 몰라요. 그 뭐냐면 의사들이 그 뭐냐면은 저기 그 제약회사들한테 리베이트를 받아서 뭐냐면 불법적으로 1년에 100억 이상씩 버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오, 그런 불법적인 걸로 뭐냐면은 그 돈을 버는 의사들에 대해서 나처럼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 이게 뭐한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애기들이 오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들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애들이 좋겠어요. 아니,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이 좋겠어요. 세상을 많이 아는 애들이 좋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을 뽑아야 걔네들을 일을 시키고 그 걔네들을 데리고 와야 자기의 권력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요. 맞아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이런 걸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해요. 뭐야? 예. 그 검사도 노무현 아니었어요? 예, 검사 싫어. 맞습니다. 예, 되게 맞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 권력을 싫어하는 거예요. 있어요. 기존에 거의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권력 체계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의사들 중에도 세상 경험 많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들어서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전공이 국문학일 수도 있고 원래 전공이 법학일 수도 있고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법학 전공자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갈 수 있나요? 갈 수도 있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법 전공인데 의대 갔더니 위에 교수가 이상한 거 시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죠. 야, 그럼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 의대 교수들, 기존 권력자들은 편하겠어요? 매우 불편하겠어요? 매우 불편하니까 그런 제도를 매우 싫어하겠죠. 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다음 대통령 때문에 권력이 바뀌죠. 영광이다. 예. 그때부터 기존 교수들이 이런 미트디트란 체계를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되게 좋은 뜻으로 만들어졌던 시험 체계인데 이제 기존의 의대 교수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차차차차 없애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뭐 여하튼 그렇다. 야, 예. 진짜 세상 무섭죠? 네. 무섭죠? 예. 배우 달달하겠다. 그럼요. 되게 잘 배우이 네. 들으면 어떤 기분이? 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100억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맞죠. 예. 근데 그 100억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약에 내가 아이폰 같은 걸 개발을 해서 100억을 벌었다. 이런 건 모두에게 윈윈인 거예요. 맞죠. 모두에게 윈윈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을 개발했어요. 그럼 그 아이폰을 생산할 공장을 만들어요. 공장을 만들면 거기 일자리도 창출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이폰 같은 걸 만들어서 100억을 버는 건 그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꼭 두 약이 있는데 이 약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회사의 영업사원이 와서 교수님 이 약 써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해드릴게요.
하면서 1년에 막 몇십억씩 이렇게 리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약품 하나당 몇 억씩. 그런 게 몇십 개 되면 1년에 100억도 우습죠. 그러면 그 약만 계속 처방하는 거예요. 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더 성능 좋은 약이 있는데 돈 준다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약을 처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와, 우리 부산 그래서 원래 그 제약회사하고 의사들은 연관이 돼 있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알게 모르게 연관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병원 달달하게.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네가 병원이 돼야 병원장이 돼야지. 알겠어요? 와, 좋다. 그러면- 미워요. 예,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난 이거 있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의사 수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생각해봐요. 의사 수가 많으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그 뒷돈을 대줘야 될 의사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뒷돈을 대야 될 의사들이 많아지면 결국 뒷돈을 댈 수 있겠어요? 못 대겠어요? 뜹니다. 못 되게 의사를 아주 평범한 직업이 되도록 의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많이. 근데 그러면 음. 의사가 많아지면 의사 자격 없는 애들도 맞아요. 그냥 실력 그걸 그냥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되도록 잘 뽑을 때 잘 뽑으면 되는 거죠.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실력이 하향 평준화 되지 않을까요? 그게 기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논리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로 많이 죽게요? 잘못된 전환전 보통 사람은 뭐로 많이 죽냐면요. 놀랍게도 이걸 안 가르쳐줘요. 보통 사람들은 뭐로 많이 죽냐면요. 자살? 찢어지는 상처로 많이 죽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 걸리고 암 걸려서 많이 죽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로 많이 죽냐면요.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걸로 많이 죽어요. 희한하죠. 네. 왜냐하면 찢어지면 피 많이 나잖아요. 네. 과다출혈로 많이 죽거나 찢어졌을 때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많이 죽어요. 그게 사람 사망 사고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의사도 실력 있는 피부과 의사,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도 필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의사가 필요하냐면요. 재빨리 봉합해주고 재빨리 소독해주고 할 의사가 국가적 입장에서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거 잘 꼬매게요? 그거요. 바느질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거 잘 스탬프로 꼬매게요? 잘 찍는 사람. 그거 엄청 지금 없는 그거. 어떤 사람이 잘 꼬매냐면요. 바로 뜨개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잘 꼬매냐면요. 종 교수님. 뜨개 싫어하는 사람. 군대의 의무병들이 엄청 잘 꼬매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도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군대에 있는 의사를 뭐라고 해요? 의무병 군대에 있는 의사를 군의관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찢어져요. 법적으로 누구만 꼬맬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의사만 오직 의사만 인간에게 처치를 할 수 있어요. 오 마이 갓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찢어진 상처에 여러분 이거 잘 모르는데 의료 행위의 네. 법적인 정의가 뭐예요? 의사가 하는 진료 예, 의료 행위의 법적인 정의가 뭐냐면요. 합의된 폭력이에요. 진짜요? 예, 이게 의료 행위의 법적인 정의예요. 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수술을 해야 돼요. 찢어야 돼.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칼로 북 찢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폭력이죠. 그런데 이 폭력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 당하고 싶은 폭력이에요. 그게 합의된 폭력이에요. 뺨한대 할 때마다 말은 줄게 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합의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건 only by 누구에 의해서? 의사에 대해서만. 그래서 의사하고만 합의된 폭력이라는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적인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계약을 의사가 아닌 사람과 맺는 순간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합의된 풍경 너무 멋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맨날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의뢰인이 여기 찢어졌잖아요. 찢어지는 걸 또 꼬매는 건 폭력 아니에요? 폭력 맞아요? 폭력 맞죠? 꼬매는 것도 존나 아프잖아요. 그럼 이거 꼬매는 것도 사실 누가 해야 돼요? 의사가 해야 돼. 군의관이 해야 되거든요. 그냥 군의관이 보니까 뭐 별거 아닌 상처예요. 그럼 알게 모르게 누구한테 시킨다? 스스로.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의무병한테 시켜요. 의무병은 의사의 의사 아니에요. 의사 아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의무병 야 너 일로 와봐라. 여기 앉혀요. 군의관님 왜 이러십니까? 야 바늘 좀 집어. 제가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야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해봐.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명하고 두 명하고 세 명하고 그럼 군 복무하는 1, 2년 동안 100명 꼬매고 200명 꼬매고 300명 꼬매면 제대할 때쯤에 뭐 되는 줄 알아? 제대할 때쯤에 완전히 막 프로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나옵니다. 막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그 정도 훈련을 거치면 의사가 아니어도 훨씬 잘 꼬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실력 좋은 피부과 의사, 실력 좋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실력 좋은 어느 정도 수준의 외과 의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의 외과 의사는 학력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실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의사를 많이 키워내는 게 사회적으로는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러네요. 맞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종류의 의료 행위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네 개가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개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네 개는 없으면 사람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의사들을 국가적으로 많이 양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의대 등록금 싸게 비싸요. 비싸요. 존나 비싸죠. 네. 그러면 의대 등록금이 존나 비싸니까 의대 간 애들은 무조건 무슨 과로 가려고 해요? 돈 많이 버는. 바로 피부과하고 성형외과 가려고 하죠.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려고 하죠. 왜? 돈 존나 많이 가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쓴 등록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등록금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걔들도 자기의 꿈과 미래와 무관하게 돈 많이 버는 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오건 고대 의대를 나오건 의사를 아무리 많이 뽑아야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네요. 그럼 서울대 의대를 나오건 고대 의대를 나오건 연대 부산대 의대를 나오건 전부 이쪽으로만 가고 이쪽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거든요. 그럼 이쪽 의사가 아무리 만들어지고 의대 생활 아무리 늘려도 이쪽 의사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쪽 의사들이 많아지는 건 그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진 뿐인 거지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럼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선 이런 의사들이 많아져야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하려고 하는 게 바로 공립의대예요. 오. 공립의대가 뭐냐면 예를 들어 창원 시립의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창원 시립의대에선 오직 뭐만 가르쳐요? 요 네 개만 가르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정형외과 뭐 이런 거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데는 피부과 성형외과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등록금 얼마? 반갑습니다. 빵원. 와. 시립이니까 국가가 다 되는 거예요. 아 맞네. 빵원. 빵원. 대신 계약 조건이 있어요. 졸업 후 내과 산부인. 보건소에서 10에서 15년 근무. 어? 그리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실습할 수 있도록.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긴 왜냐하면 고대 의대, 뭐 연대 의대, 부산대 의대는 내가 돈 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내서 가는 거니까 내가 과를 선택하는 거는 법적으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돈을 누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의사는 누구의 말을 계약 조건으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국가 말을 들어서 10에서 15년 동안은 보건소에서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딱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만약에 놀다가 갑자기 뭐 푹 찢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보건소 가면 돼요. 보건소 가서 받는 치료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공짜죠. 진짜요? 네, 보건소는 공짜예요. 보건소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거기는 보건소. 우리 기숙사 들어갈 때 네. 피는 것도 보건. 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원소가 해주죠. 네, 물론 몇몇 비싼 항목들만 약간 받아요. 비급여라고 해서 약간 받는데 몇천 원 수준이에요. 몇천 원 수준. 그러니까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엄청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15년 근무를 마치면 그 의사도 따로 개업해서 개업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괜찮은데? 칼빵.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시립의대는 어떤 학생들을 우선 지원해서 받게요? 가난한 사람. 그거 공짜잖아요. 공짜인데 어떤 의사, 늙은 어떤 학생들을 먼저 받을까요? 바로 전직 간호사요. 아. 전직 구급대원이요. 오. 왜냐하면 간호사 구급대원은 이미 현장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걔들을 데려다가 약간 더 교육을 시켜서 의사를 만들면 이런 외상이나 이런 응급 의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수능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애를 받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현장 실습 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공짜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 국가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 시켜놓은 거예요? 아니요. 알죠.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어떤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예요. 선생님은 누구 뽑으세요? 근데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순간 일종의 여러분들한테 강요일 수도 있고 뭐 이래서 그걸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아야.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를 결정할 땐 이런 공부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화학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하면 저런 거 알게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생각해봐. 이런 식의 공리부대를 만드는 것도 기존 의사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네요. 존나 싫어하겠지. 기존 의사가 문제예요. 예, 싫어하겠지. 그러면 이런 기존 의사들의 세력을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북돋아 줘야 되겠어요? 약간 진정시켜야 되겠어요? 무너뜨려야죠. 무너뜨릴 필요까지는 없죠. 미룰 필요 없고 약간 진정을 시키고 약간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죄송합니다 해가면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런 공리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필요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으나 우리 보통의 유권자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유권자가 어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관심도 없잖아요. 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해서 찾으라고. 이런 걸 공부해서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순간 강요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알아내라고요. 알겠죠? 와, 자. 인생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지금 이 방향에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어디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이 방향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거 한번 꼬매는데 얼마게요? 400만 원. 400만 원 들어요. 400만 원인가? 네. 어디가? 이 400만 원 들어요. 미국에서 뭐 찢어지잖아요. 이거 꼬매는데 400만 원 조금 나와요. 그다음 미국에서 애기 놓잖아요. 얼마 들게요? 1억 나와 1억. 정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백혈병 걸려요,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백혈병 같은 거 걸리면요, 신용불량자 되면서 그 집안 자체가 폭망해 버립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치료받으면 돼요. 대신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한국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국 국적이 있어야죠. 한국 국적이 있고 한국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죠. 네,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쉽진 않죠.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에서 아프면 좆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지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아프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프면 참아요. 참다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 비행기표가 비싸잖아요. 참다. 예를 들면 이빨 같은 거 아프잖아요. 미국에서 이빨 치료받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나오거든요. 한국 갈 일 있을 때. 아무리 싸게 잡아도. 그럼 그런 걸 꾹꾹 참는 거예요. 꾹꾹 참다가 한국 올 때 한꺼번에 다 고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좋은 건 그나마 이런 방향으로 시도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미국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석이 아빠다, 민석이 아빠. 뭐만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투표를 할 때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어, 안 알아봐야 되겠어? 알아봐야 되는데 역시 허경영 선생님. 이런 얘기들을 처음 듣고 앉았으니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혹시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여쭤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뭐냐면 정의론이 하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거고요. 정의론이 하는 얘기와 완전 반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론이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는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 네네네. 네. 한번 물어봐주시면 예. 예, 들어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건가요? 얘들아 받아라. 아 예. 저기 놔주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놔주시면 됩니다. 예.
얼마죠? 11만 7천대가.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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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1만 7천대. 예. 사인 미안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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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해주십시오. 네, 5만 원 사인해.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조심하세요. 네. 자, 잠깐만. 이건 금방 끝나니까 요것만 풀고 갑시다. 자, 앉으세요. 네, 요것만 풀고 갑니다. 자, 가서 엄마의 사진을 갖고 와야겠다. 저희 어머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부모님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싸움이 나지 않도록. 꼴랑 내가 해준 얘기로 부모님을 가리켜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뭐야 하는 건데? 그럼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진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정의론의 얘기는 정의론의 편견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이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는 정의론이 해준 어떤 얘기가 있겠죠.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여쭤봤을 때 부모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와 비슷한 얘기를 하건 반대 얘기를 하건 전혀 모르겠다고 하건. 그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소용돌이가 칠 거예요. 그걸 느껴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절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아니 근데 뭐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이따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요? 큰일 나. 그러라고 얘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머릿속에 놓고 머릿속에 막 이렇게 휘집으면 갑자기 뭔가 여러분 머릿속이 막 뭔가 이상한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느낌을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소중하게 기억하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이 돼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느껴보라고 얘가 하라는 거지.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안 돼. 아이고 엄마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진짜 막 이러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혼난다. 알겠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내 얘기가 100% 맞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람이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 그러면서 커야 돼. 자, 애니메 보자. 자, 우선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은 반응물들이 있고 속도 상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V가 뭐임? 반응 속도잖아요. 그럼 이 반응 속도를 짜잔. 자, 속도 법칙에 의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K라고 쓰고 NO2 몰 농도, NO2 농도의 M승, CO 농도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이때 M과 N을 결정을 해야 각 물질의 그 차수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읽으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V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서로 뭐하다? 무관하다. 그럼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기에 있는 N이 뭐라는 걸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이게 상수 1이 돼버리니까 이 녀석의 농도가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1번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제 2번이에요. 2번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한 건데 2번을 보시면 갑자기 여기에 뭘 물었냐면 NO2의 반감기를 물었어요. 반감기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1.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에너지 농도보다 훨씬 크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저 조건을 안 써도 문제의 답은 나와요. 저걸 안 써도 문제의 답은 나오는데 이게 실제 연구를 할 때는 이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첫 번째. CO의 농도가 아주 크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예.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도 별 상관이 없는. 제가 아주 농도가 크기 때문에 일부 반응 진행이 되어도 양의 변화가 일정하고 없다. 근사할 수 있다. 그렇지 되어도 요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기 있는 속도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거의 일정하다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CO의 초기 농도의 N승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차요 상관이 없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0차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0차라고 준 건 사실 아니,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얘하고 얘가 무관하다고 줬잖아요. 네. 그건 굳이 선택지 1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얘가 0차라는 정보를 안 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1차건, 2차건, 3차건 이렇게 돼버리면 이 부분을 그냥 상수처럼 취급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0차인 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0차가 아니어도 이 조건을 무조건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는 바로 저기에 있는 누구? NO2에 대한 차수. 요것만 고려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초반에는 이 녀석의 농도를 아주 고농도로 잡고 무시기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아 얘가 2차구나. 곧 2차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2차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실험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 이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쪽 농도가 아주 고농도고 이쪽 농도를 저농도로 하고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얘 농도가 고농도니까 얘가 상수. 얘하고 얘가 상수 취급이 되고 이 농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를 또 연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차수를 또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진행되는 얘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응물들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럼 반응물들이 여러 개면 첫 번째 반응물에 대한 차수, 두 번째 반응물에 대한 차수가 사실 다 제각각일 거고 그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 말고는 전부 다 고농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관심 있는 놈만 저농도로 만들고 이게 변할 때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놈에 대한 차수를 알게 되죠? 그럼 그걸 그 다음 반응물, 그 다음 반응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의 의미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선택지 구성상 이걸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크게 중요한 듯 아니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실험적 테크닉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하튼 상수 취급이 되고 그걸 그냥 K-라고 하자. 그럼 이때 이렇게 될 텐데 자 지금 보아하니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농도의 역수. 농도의 역수가 나와 있죠? 네. 자, 요 녀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상수들의 곱하기 시간 더하기 y 절편 네. 이런 꼴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의 y 절편이고 무슨 직선이 나와 있고 그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바로 뭐를 할 수 있다? 차반이다. 지금은 2차구나. 됐죠? 이런 식으로 요것의 차수를 금방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가 차수가 2차인 것으로부터 이제 따로따로 이제 직선식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우선 온도 T1 자, 온도 T1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인가요? 온도 T1일 때는 2분의 1, 2, 3, 4니까 2분의 4니까는 기울기가 2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 온도 T1에서는 NO2에 대한 시간에 따른 농도가
상수가 지금 2란 말이야. 그죠? 아니, 기울기가 2란 말이야. 왜냐면 T2에서는 여기 이제 어디 갔어? 요 기울기가 2. 그럼 여기다가 2라고 쓰고 시간 t 하고 y절편은 뭐야? 1이지 1. 네. 그래서 1몰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 T2에서는 NO2에 대한 시간에 따른 농도에 자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임? 이때는 기울기가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네 칸 갈 때 뭐야 2분의 1이지. 2분의 1이면은 2분의 1이네. 그렇죠. 2분의 1. 그러면 이제 이때는 기울기가 2분의 1. 기울기가 2분의 1의 시간 t 하고 플러스 1. 저기 보시면은 농도는 또 초기 농도는 1로 똑같네. 네. 그래서 온도 T1, T2에 대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구해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2와 2분의 1이 각각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차 반응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바로 기울기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게 바로 기울기가 AK잖아요. 네. 온도 T1에서. 맞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2분의 1이 바로 또 AK죠. 언제? 온도 T2에서. 다만 지금 앞에 그냥 화학양론 개수를 그냥 다 1로 정하면 되니까 편의상 그냥 다 L은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 나겠죠? 그리고 이때 사실 뭐 영차 반응으로 판별이 났잖아요. 영차 반응으로 판별이 났으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도록 하고 네. 여기에 있는 이 속도 상수 K 다시가 그냥 K라고 하자 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속도 상수 K인데 얘는 온도 T2에서 이 기울기는 속도 상수 K인데 온도 T1에서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NO2의 반감기를 물었어요. 온도 몇 도에서라고 물었나? 자 그럼 그 NO2의 반감기를 물었습니다. 그럼 NO2의 반감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제 썼으니까 위에 지운다. 네. 지운다. 이얍. 자 그러면 3. 2차 반응의 반감기. 이거는 아까 여러 번 했었죠. AK 바로 뭐냐? 반감기는 1 나누기 AK 곱하기 초기 농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그래서 뭐 A는 이제 A는 1로 두고 그럼 이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초기 농도와 반감기가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얘기는 아까 여러 번 했죠? 그럼 이제 2번 선택지는 뭐가 되냐면 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매우 의존하죠. 의존입니다. 자, 그다음 3번. 온도 T1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 T2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의 2배다. 오, 바로 요 정보가 나와 있네요. 온도 T1에서의 속도 상수, 온도 T2의 속도 상수를 보면 4배 차이가 나죠. 네. 3번은 금방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 4번. 반응 시작 후 2분에서 T1에서의 반응 속도는 T2에서보다 작다. 자, 그럼 2분에서 그러면 2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녀석이잖아요. 네. 여기에서의 뭐를 따져보자? 반응 속도를 따져보자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럼 이제 위에 줄게요. 예. 줄게요. 얍. 자, 그럼 4번은 이제 뭐냐면은 시간 T2분에서 반응 속도 비교. 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각 경우의 우선 농도 계산부터 해줘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1. 온도 T1. 자, T1은 수식을 요걸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네. 요걸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NO2 농도가 2 곱하기 한 다음에 몇 분이라고 했어요? 2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1분의 1. 요거 계산해 주면 되잖아. 네. 그럼 얘 계산해 주면 저기에 있는 NO2의 그때의
2분일 때의 농도가 얼마라고 계산돼요? 5분의 1몰. 자, 5분의 1, 이 정도 되나요? 뭐 맞나? 2분에서 5분의 1몰 이렇게 되겠죠? 네.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온도 T2. 자, 그때는 요 수식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O2 농도의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1분의 1 해주면 되죠? 그럼 역수치 해주면 2분일 때 2분의 1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요거 했으면 이 속도 비교 아유 노가다긴 한데 자 어쨌건 반응 속도 내 T1에서 그러면 K1일 때의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농도의 제곱. 저기에 있는 농도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자, 온도 T1에서 속도 상수는 얼마였어요? 2였죠. 아니, 뭐 여기 뭐 2였죠. 2. 네. 그럼 2라고 쓰고 그 다음에 농도가 얼마예요?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의 제곱을 써주면 되겠죠. 25분의 2. 자, 반응 속도니까 단위는 뭐로 써줘야 되겠어요? 몰 퍼 세크가 나올 거고요. 자,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나? 실수는 안 했겠지? 보자. 안 했어. 맞아요.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압. V2. V2는 속도상수 2겠죠. 속도상수 2가 2분의 1일 거고요. 그때 농도가 얼마라고 했었냐면 역시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 제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8분의 1 몰 퍼 세크. 그래서 누가 크고 작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2차 반응과 관련된 양론적 계산했고요. 마지막이 단일 단계 반응인데요. 아닙니다. 네, 이건 뭔 뜻이냐면 자 위에 지울게요. 네. 사수랑 개수랑 같냐? 자 이거 잘 보시면 5 단일 단계 반응? 뭐 깜짝아. 잠깐. 단일 단계 반응. 자, 이 단일 단계 반응이 뭐냐? 자, 단일 단계 반응이란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속도를 반응 미케니즘에서 얘기를 할 건데 단일 단계 반응은 반응물들끼리 한 번의 충돌로 반응이 완결되는 반응을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no intermediate. 자, intermediate 우리말 번역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네, 얘는 우리말 번역 반응 중간체요.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은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응 중간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 푸는 거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단일 단계 반응은 반응 중간체가 나타나질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이 반응식 상의 화학 양론 계수가 반차수 같습니다. 속도 법칙상 차수와 같아져야 해요. 그게 단일 단계 반응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둘이가 충돌만 하면 생성물이 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 둘의 충돌 확률이 바로 반응 속도랑 비례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충돌은 동일 시각에 동일 좌표에 두 입자가 공존하는 게 충돌이죠. 네. 그러면 어떤 공간에 어떤 한 점에 동일 어떤 시각에 어떤 물질이 존재할 확률은 화학적으로 누구와 정확하게 비례하겠어요? 농도와 비례하겠죠. 농도라고 하는 게 공간에 퍼져 있는 입자 개수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그 입자가 존재할 확률은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입자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확률이. 그런데 충돌이라고 하는 건 두 입자가 공존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입자가 공존할 확률은 동일 시각에 같이 일어나는 이벤트의 전체 확률은 두 확률을 곱하는 것에 있죠. 네. 그러면 두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화학적으로는 그냥 농도를 곱하면 되는 거라고요. 오. 농도를 곱하면 그게 단일 단계 반응일 경우 충돌이 일어날 확률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일어날 확률과 반응 속도가 비례한다고 생각하니까 단일 단계 반응은 바로 농도의 존재 곱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런 식의 수학적인 분석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외우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분석해라. 아무도 묻지 않아요. 알겠어요?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에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외우면 돼. 외우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뭔 일이 벌어져? 반응식상의 화학 양론 계수하고 속도 곱장 차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만약 지금의 경우 단일 단계라면 자, 반응 속도 V가 어떻게 표현돼야 돼? 저기에 있는 NO2의 1승에 CO 의 1승이 돼야 되지? 네. 그런데 실험 결과랑 같아, 실험 결과랑 달라. 다르기 때문에 요 가정이 모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알아두실 거. 이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으면 같다고 굳이 단일하고. 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반응식에 대한 생각 없이 실험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했다고 쳐요. 네. 그냥 구했는데 일일이 나왔어. 그런데 화학양론 계수를 보니까 일일이야. 그럼 그렇다고 해야 단일 단계 반응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우연히 맞을 수도 예, 있어요.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이게 차수가 되는 건데 차수가 얘랑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단일 단계 반응인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철저한 그 미케니즘 분석을 해서 나와야 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푸는 거하고 큰 관계는 없는데 나중에 나올 거니까 이 단일 단계 반응에 대한 개념 알아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그도세요. 책상 모아라. 아니 안 거놓고까지 세 개만 모으면 될걸? 그럼 이걸 낼 거야.